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여러분들 붕당정치 변지의 348페이지가 됩니다. 붕당정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전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펜 내려놓으라고 여러분들 했던 거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펜 내려놓으세요. 자, 전에 했던 얘기를 딱 얘기를 하면 무엇이 있었냐, 오늘 하는 거 지금 여기다 써드리는 건 여러분들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거 붕당정치 전개가 있었습니다. 자, 붕당정치 전개 있었던 거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죠. 누구 때? 선조 때. 자, 이조전락 문제, 그 다음에 척신정치 개혁 문제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척신정치 개혁 문제로 바로 무엇? 붕당이 동인대 서인으로 나눠졌다. 그에 비해서 이 안에서 동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정여림 모반 사건, 정여림 모반, 그 다음이 세자 건저희 사건. 그런데 이거하고 다 관련된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송강, 정철이었죠. 이 정철에 대한 처벌을 놓고 강경파하고 그 다음에 온건파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동인이 어떻게 강경파인 북인과 그 다음에 온건파인 남인.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건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느냐? 북인이 주도권을 잡고 무슨 외교로 했었냐? 중립 외교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누가 있었냐?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 인조 반정을 주도한 것은 누가 주도했느냐? 서인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담한다? 남인이 가담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의 흐름은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종. 아이고, 이놈의 인조. 이놈아가 나중에 세장가를 가갖고 문제가 생겼죠. 왜? 너무 새 엄마가 왔어. 아들 며느리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려. 그러다 보니까 아들 효종이 죽었을 때, 아들뻘인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엄마 쌩쌩하죠. 그 자의대비에게 상복을 얼마나 입히느냐 놓고서 싸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예속 논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속 논쟁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황과 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차 예송은 여러분들 무슨 예송? 기해 예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해 예송에서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갑인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비가 죽었을 때. 다 현종 때인데, 자, 서인, 남인. 자, 서인은 누구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율곡 이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근데 율곡 이에 의하면 이통 기국, 왕과 신하가 이는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기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왕이 좋지 않은 길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좋은 길을 가진 신하가 끌어준다. 왕 별거 아니야. 신하가 끌고 갈 수 있는 애야.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아니라 무슨 권 강화? 신권 강화 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효종과,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이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자,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몇 년만, 1년만 입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남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가진 인물이 바로 누구다? 왕이다. 이황의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황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군가 왕을 성군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 왕 스스로가 성군의 길을 깨우쳐야 된다. 바로 왕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얘기하는 쪽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는 순간 왕은 특별해지는 것, 왕은 무조건 정통, 그러니까 큰아들의 예로 가야 된다. 3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무조건 예속 논쟁은 몇 년이 이긴다? 1년이 이긴다. 그 다음에 2차 예송 같은 경우는 누구? 효종비가 죽었을 때인데 어떻게 되느냐? 서인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둘째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몇 달만? 9달만.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남인들은 이번엔 질 수 없다. 이건 분명히 큰 며느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종도 이제 나이 좀 먹었죠. 자, 처음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애도 어리버리 해갖고 그냥 당했지만, 자, 이제 나이 먹고 왕권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런 상황에서 서인들이 야, 니네 엄마 둘째 며느리야. 그러면 어이구, 니 뒤졌어 이 새끼야.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년 큰 며느리. 그리고 무조건 1년이니까 여러분들 2차 예송,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종이 죽고 이번엔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때부터 붕당정치의 변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변질. 숙종 때부터를 변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종 다음의 임금이 숙종입니다. 변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변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다른 붕당을 이젠 인정하지 않는다. 일당 전제화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예송 논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1차 예송에서 누가 이겨서 서인이 이겼지만 남인 귀싸대기 한 대 때리는 거로 쿨하게 끝냈죠. 그 다음에 2차 예송에서도 누가 남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서인 귀싸대기 한 대 딱 때리는 걸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왕이 올랐느냐? 숙종이 됐어요. 그런데 숙종은 무엇을 하느냐?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바로 환국이라는 걸 해요. 환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환국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개 붕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붕당을 싹 몰아내고 다른 붕당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환국이라는 건 환자가 바뀌는 한자예요. 자, 뒤바뀌로 한자라서 자, 정국이 바뀌는 걸 바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환국은 몽땅 다 숙종 때 일어났어요. 근데 세 차례 있는데 세 차례니까 1, 2, 3차 이렇게 외우면 정말 고맙겠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리가 없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경신환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사환국. 세 번째가 갑술환국이 돼요.